여러분, 외수, 외미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외자는 두려울 외, 두려워할 외, 숫자 머리 숫자 외자는 같고 미자 꼬리 미자죠. 자, 이것은 뭐요? 머리를 두려워하고 꼬리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럼 머리를 두려워한단 말은 목을 움츠린단 말이죠. 두려우니까 이렇게 목을 움츠린다는 뜻이죠. 그죠? 꼬리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꼬리를 살린다는 뜻이잖아요. 이해했죠? 꼬리를 살린다. 머리를 두려워한다. 외수. 두려워한다 머리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외수. 그 다음에 두려워한다 꼬리를 외미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동사가 먼저 오고 목적어가 뒤에 옵니다.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보어가 올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형성이 되죠. 네. 영어에서도 그렇고 한문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성어가 단어 구성이 그렇게 형성된 게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말 조어에서는 우리나라 말 구성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동사가 오고 목적어나 보어가 오는 식으로 형성이 많이 되죠. 자, 목을 움츠리고 외수. 자, 꼬리를 살린다. 두려워한다. 외수 외미. 그것은 뭐예요? 자, 목도 움츠리고 꼬리까지 살린다 말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네. 남이 알게 되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한다. 근데 꼭 잘못을 안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누구한테 알리기 싫어서 욕심 부리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경우가 많겠죠. 네. 남이 알게 되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걸 뭐라 한다고? 외수 외수 외미라 한다. 외미. 자, 한자 분석 들어갑니다. 밭전자가 있고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요것은 뭐냐면은 요것은 있잖아요. 오드자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일자가 위로 가면 하늘, 밑으로 가면 땅이니까 땅 아래를 일군다, 땅을 판다, 땅을 간다. 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요대로 밭이니까 요걸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땅을 일군다, 땅을 판다, 땅을 간다. 자, 밭 밑에 있는 땅을 네. 땅 밑을 어떻게 파고 갈고 일군다는 뜻이죠. 네. 그럼 농사를 지어서 밭농사를 그런데 잘 될까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겠죠. 네.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네. 그래서 두려워할 외자가 됐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해석할 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것은 이제 밭전자가 부수자니까 당연히 밭전자를 이용해서 말을 만드는 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면 이제 이 밭전자는 여러분 가운데 온다거나 왼쪽에 온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밭전이겠죠. 네. 밭전. 근데 위로 갈 때는 한 20% 정도는 밭전 자체인데 그것이 아닌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두 가지 정도로 쓰이는데 첫째는 정수리 신으로 쓰입니다. 정수리 있죠, 정수리. 네. 머리 부분, 네. 머리 부분에 정수리 신으로 많이 쓰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왼쪽에 어떤 게 왼쪽에 몸을 나타냅니다. 육다롤이죠, 이건. 네. 자, 그리고 이 뇌, 호두처럼 생긴 뇌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수리 신자를 딱 쓰면 이게 뇌잖아요, 뇌. 네. 그걸 뇌자. 뇌는 몸에 있으니까 몸에 해당되는 육다롤이 있고 뇌 모양을 갖다 놨고 정수리를 놨어. 그럼 뇌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몸 육다롤 대신에 마음심 변형, 마음심이 오고 그대로 이렇게 쓰면 뇌 모양, 정수리 신을 쓰면 네. 어지러울 뇌, 어지럽힐 뇌, 괴로워할 뇌, 번뇌할 때 뇌자가 되겠죠. 네. 요것이 뇌자를 만들어줬죠. 요걸 분석하면 이게 머리통이야. 안에 있는 골 뇌입니다. 네.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외울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수를 신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면 쓴 모습. 얼굴에 가면을, 이게 가면을 쓴 거야, 이렇게. 예? 네. 이게 얼굴인데, 가면을 썼다고. 네. 봤지 않냐? 가면 쓴 모습.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가면 쓴 네. 모습이. 예? 네. 가면 쓴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걸 쓰면 가면 쓰고 무릎을 꿇고 밤에 제사 지내는 거야. 가면 쓰고 무릎 꿇고 제사 지내. 그걸 멀리서 보니까 무서워 보이죠? 네. 귀신 귀자.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밭전자가 위로 갈 때는 네. 80% 정도는. 자, 여기서는 제자 원리는 그겁니다. 자, 가면을 쓰고 이것은 주술 도구 또는 제사 쓸 때 다루는 여러 가지 도구들. 주술 도구라든지 제사 쓸 때 다루는 여러 도구들 그 모양이에요. 가면을 쓰고 밤에 주술 도구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걸 보니까 두렵다. 두려울 외, 두려워할 외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 제사 지내는 제사장 같은 경우 우두머리는 굉장히 권세가 있었고 옆에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실제로 고대 네. 옛날 고대에는 제사장,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일반 사람들 무서워했다. 거기에서 들어올 외자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네. 자, 요게 있으면 뭘까요? 요게 있으면 더러울 외자입니다. 더러울 외. 외설문화, 외설. 할 때 더럽다. 더러울 외자가 되겠죠? 참고로. 어렵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네. 머리 숫자는 이게 머리털액입니다. 머리털액. 그 다음에 이건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죠, 머리. 목 위에 머리. 네. 자, 근데 여러분, 이 눈목자는 얼굴, 이 머리털액, 머리카락 빼고 이마부터 이제 턱까지를 대표할 때 눈썹도 있고, 이마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죠? 네. 근데 그걸 한 가지로 딱 대표할 때는 눈목으로 대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눈목이지만 눈뿐만 아니고 얼굴이에요. 네. 머리카락이고, 네. 머리를 나타내죠? 네. 머리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시잖아요. 네. 근데 죽음시로는 밑에 죽을 사가 있을 때, 죽음시 시체할 때, 시신할 때, 이때 외에는 잘 안 써. 대부분 몸시, 네. 몸입니다. 몸시 또는 집시로 쓰여. 그러니까 몸이나 집으로 쓰인다고 이게 네. 죽음이란 것보다. 이해했죠? 네. 그래서 몸속에 물이 있으면 오줌요입니다. 네. 몸속에 쌀이 있으면 쌀이 변화됐으니까 먹어서 변화된 게 똥시자입니다. 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고, 집으로 쓸 때는 집 속에 거실 모양, 네. 집 옥자고요. 몸집 면 속에 거실 모양, 네. 집실입니다. 자, 참고로 이것은 하늘이고 하늘입니다. 네. 밑으로 가면 땅, 위로 가면 하늘이에요. 자, 나사자, 내가 흑토자,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어서 하늘에 이르렀어. 이를 짓자, 네. 이를 짓자 또는 지극할 짓자인데, 네. 요 움집면이라든 집을 나타내는 집시 밑에 올 때는 거실 모양, 밖에서 딱 집 안을 볼 때 집기도 있고 가구도 있고 하는 그 모습, 네. 그걸 나타내요. 우리가 큰 집 됐다, 높은 집 됐자, 장부 됐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있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죠. 거실 그런 모양입니다. 다 통일되죠? 네. 어거지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것은 높을 고, 요것도 높을 고, 완성자로서 높을 고인데, 요거, 선비사자, 입구자, 요것도 높을 고예요. 네. 높을 고, 완성자로서 높을 고. 네. 요거 알겠죠? 네. 선비가 입을 닫고, 선비가 입을 덮을 먹자 닫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에 도착해서 높은 집에, 전망대 같은 높은 집에, 네. 그렇게 외워도 되겠죠, 이건? 네. 자,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자,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몸입니다, 몸. 네. 몸에서 털 못자. 털이 가장 많은 곳, 짐승, 동물 중에 몸에서 털이 가장 많은 곳은 꼬리입니다, 꼬리. 강아지 꼬리 보세요. 네. 여우 꼬리 보세요. 네. 그 생각, 꼬리 밑자죠. 꼬리 밑자. 네. 꼬리에 벌레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낼 때는, 자,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이것도 꼬리미라고. 네. 꼬리미. 이해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외수외미. 남이 알게 되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한다. 자, 머리를 움츠리고. 자, 두려워한다 말은 움츠린다는 거고, 꼬리를 두려워한다 말은 살인다. 죄를 많이 지었다. 또는 뭔가 굉장히 귀한 게 자기만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남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알까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굳이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해요.